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고에 의한 광고를 위한 광고 수다고 광고 애드리퍼블릭입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떨려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웅탁 마스터님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왔어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대단하죠. 완전 부러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아까 지금. 이런 날이 왔네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홍탁 마스터님을 만난다고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질문지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기획에 있으시면서도 일도 하시면서도 뭐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 책 홍보도 하시는데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제일기획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제 그룹이 그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그룹이고 제가 해왔던 일이 계속 그렇지만 이런 좀 기술이 접목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는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하나 이제 팀을 또 맡게 돼서 새로운 컨텐츠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 거. 아방가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 아직은 좀 컨피덴셜이라서 안 되죠. 근데 이제 다양한 내용의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되게 많은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캠페인이 혹시 있다면? 매 캠페인이 다 힘들긴 해요. 하는데 저는 그 미네워터를 굉장히 애착을 갖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저의 뭐랄까 커리어의 하나의 변환점을 가져왔다고 할까?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잖아요, 말 그대로. 단순히 생수를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생수는 이제 잘 팔렸죠. 거의 그 미네워터가 거의 인지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그 이유는 올리브영에서만 일단 판매를 했고 근데 올리브영 여자분들만 가잖아요. 네. 남자도 안 가고 여자분들도 생수 사러 가지는 않잖아요. 거기 뭐 독특한 화장품들이 있죠. 가격도 비쌌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접목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 다른 이제 칸에서도 수상작도 쭉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부를 쉽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저희 제일기획의 자랑은 아니지만 아마 그거에 물꼬를 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공항에서 그 카드 한번 이렇게 긁으면은 바로 기부되는 거 보셨죠? 네.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굉장히 높이고 인지도 자체를 높였고 판매량까지 올렸죠. 그런 관점에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애착이 있어요. 힘들기도 했고. 성공을 못했던 캠페인이나 뭐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없으셨나요? 뭐 아주 참담하게 실패한 경우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다 기본 이상은 했고 했는데 실패했다기보다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더욱더 활용을 해서 계속 그걸 넓혀가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단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마스터님도 혹시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한번 의구심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재능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는 그걸 퍼포먼스를 계속 내야 돼요. 다른 게 책이 됐건 훌륭한 광고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쌓이는 거죠.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아티스트들도 그렇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면은 그게 더 또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회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만들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저희 20대잖아요. 근데 20대로 돌아가신다면 그때 이제 우리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 뭘 하고 싶으실지 어떤 걸 만들어내고 싶으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놓친 게 뭐가 있어요. 네, 너무 잘하시고 있고 그게 꼭 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미래 주인이 될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세상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작게는 우리 인간, 크게 보면 전 세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계가 됐건 재계가 됐건 거기에 디시전 메이커와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인성이 아주 후질 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파멸을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든 특히나 뭐 제가 뭐 미국이 다 좋다고 하는 거지만 그 나라를 인정하는 거는 그런 인성 교육이 철저히 도네이션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토양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함께 조화롭게 이끌고 갈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 이득만 보려고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최고위에 올랐을 때 그 나라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여쭤볼 건데요. 제일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뭐 광고를 전공한 과는 잘 안 뽑는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오히려 추세가 요즘은 그렇다. 시대가 변해서 너무 다양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광고 홍보학과 출신을 오히려 기피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가끔씩 강의나 뭐 이러면서 오히려 광고 홍보학과가 더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뭐 생각이 갇혀 있다더라.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그거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보고 뽑지 과를 보고 뽑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에 감을 보고 뽑지 않잖아요. 네,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살 갖고 그 사람이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전공에 불문하고 뽑는 거죠. 뭐 가령 뭐 면접할 때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뭐 서류상이나 뭐 또 실기 면접할 때 뭐 자기 아이디어 갖고 하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학창시절에 뭘 관심을 갖고 있어 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어떤 친구는 자기가 힙합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제가 만화를 위해서 만화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는 하나의 장기이고 그 사람이 이루어온 하나의 업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나 업적을 낸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 콘텐츠들이 하나의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책 한 권을 쓴 것도 그냥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심사하면서 했던 것,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세미나를 하면서 했던 것, 그 외 기타 제가 읽었던 내용,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융합이 돼갖고 이런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뭘 좋아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감이 와요. 그걸로 판단을 점점 하는 편이죠. 또 하나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일 궁금한 거니까 사실 저희 어필해야 될 부분이 없고요. 왜냐하면 어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어필하겠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퍼포먼스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써봤자 어필이 되겠어요. 스토리를 만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뭔가 포트폴리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때 그 소켓이라고 여대생들이 만든 그 축봉 있잖아요. 네. 그들이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온라인에서 버추얼 펀딩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엔지니어를 하이어해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스토리인 거죠. 그거보다 더 그에 필적할 만한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갖다만 주면 어필이 돼요.
사람들은 되게 멋있게 보였는데 생각보다 엄청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매일 야근을 해야 하고. 근데 몸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몸을 보니까 만져보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야동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뭐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셔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맞아요. 제일 궁금한 하시는지 일과 가정의 어떤 균형이랑 저는 생활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양으로 보면 가정에 충실할 수 없죠. 근데 이게 퀄리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 가족하고 저기 옆에 와 있지만 이런 공간에서 같이 아침 먹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너무 막 크게 생각하는데 그냥 일요일 이런 날 우리도 가족끼리 밥 먹으러 올 때 그냥 그렇게 전 해요. 오늘은 청바지에 하얀색 상의, 티가 됐든 뭐가 그게 드레스 코드다. 그러고 그냥 와서 먹어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작은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 퀄리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주말마다 축구하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침에 와서 회사에서 이제 샌드위치 테이크아웃해서 내 방에 갖다 놓고 먹고 나서 가볍게 사무실에 스트레칭을 해요. 제 나름대로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하는 게. 저 축구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월드컵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 다 친구라서 해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김홍탁 마스터님의 실제 축구 실력이 그건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주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나요? 포지션이라던가 뭐 좋아하는 선수라던가 윙백 축구에 대해서 하고 계시 네, 다 중학교 얘기해 주시면. 때 제가 축구팀으로 끌려갈 뻔했죠. 일단 검증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 말려서 못 찾고 축구는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월드컵 경기에 전 경기를 본방사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4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하면 친선 경기도 아니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셔서 알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내믹하고 그렇게 로우하고 날것에 그런 콘텐츠를 또 어디서 보겠어요. 예. 그냥 앉아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보고 나름 이제 총평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꽤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많이 이 기회에 한번 내 커리어를 바꿔볼까로 생각해요. 그러면 축구 해설위원으로 이제 직업을 바꾸실 생각 없으시죠? 아니, 아니 재능 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물론 공중파는 안 될 거고 저 케이블 TV 같은데 사내 방송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각자 사람마다의 꿈이랑 삶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라든가 인생의 꿈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생의 꿈. 예. 그냥 제가 지금 해왔던 일을 계속 열심히 잘 하는 게 꿈이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뭔가 연계가 돼서 또 훌륭한 또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첫 번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가 됐든 하던 걸 반복하는 건 아니고 늘 새로운 생태를 만들겠다는 것 그게 저의 꿈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 라는 거.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꿈은 축구 해설가. 진정한 꿈은 축구 해설가이신 걸로. 저는 20대 꿈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많이 하지만 저는 꿈이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의 신념. 그래서 나만의 신념은 정직하게 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사람들의 꿈이 뭐 취직하기가 되어버렸어요. 목표죠 사실. 네. 난 저번에 누구 초등학생 임대업? 뭐 임대업이라고 했잖아. 네, 전 몰라요. 그래서 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취업이 꿈이 되어버린 20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참 말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데 특히 제 생각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수많은 멘토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또 회의를 가지고 있고 뭐 힐링에 관련된 이런 거 별로 저는 믿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귀에 달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딴 건 말고 그냥 유니버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걸 뭘 하나 좀 기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 10년에 뭐 될까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걸 꾸준히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난 1년에 책 100권을 읽겠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책 100권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하게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처음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하루가 24시간이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시게 돼요.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14시간이요? 어떤 회의가 들고 뭐가 들고 할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공이 쌓이고 그걸 토대로 뭔가 인사이트가 생기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공짜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공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람도 배반하고 모두 배반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자기가 공부한 건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정말 배반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애드리퍼블릭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번 그 인증샷 놀이터에 너무나 재밌고 흥밌고 크레이지한 인증샷을 올려서 너무 고맙고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 분들도 정말 놀랬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처음 해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도 뭐 책 놓고 뭐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고 그냥 뭐 저는 책 읽고 스타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보에서 그 사인했을 때 이렇게 두 분 오셨죠. 더 오셨었나? 그때 제가 그냥 고마워서 내가 식사를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프로젝트인지 몰랐던 거지.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너무 재밌었고 촉촉했던 이유가 그냥 뭐 제가 말로만 놀이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또 그러한 놀이터를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새로운 생태계. 이전 같으면 있을 수는 없었죠. 저자는 저자고 그냥 팬사인회 정도만 만나기 끝이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의 합이 맞아서 케미컬이 맞아서 생각이 맞아서 만난 경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My pleasure.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네가 마무리 할까요? 라고 말한 거. 자꾸 답 없는 내가 캐릭터를 하려고, 내세우면 내가 안 된다니까? 들어가 있어. 짜져 답이 없어서. 저희 오늘은 최고의 광고인이자 축구 해설가로서 꿈을 꾸고 계신 마무리하려고 그래. 김홍탁 마스터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마무리 끝까지 하셔야죠. 하실 거면. 하세요 마무리. 누가 마무리해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무리 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는.